안녕하세요. 2조 게임 10시간의 마지막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게임의 시점은 현대 시점이고요. 주인공은 20대 1인칭 남자로 설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사건의 시나리오는 살인자인 주인공이 기억을 잃고 큰 집에 갇혀서 괴물들로부터 도망치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제한시간 10시간 안에 탈출하지 못하면 괴물들한테 살해당하게 되고요. 그 제한시간 10시간이 저희의 게임 제목인 10시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희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PC의 경우 스팀, VR의 경우에는 스팀 VR, 플레이스테이션 VR, 오큘러스 등의 플랫폼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게임의 추가 시스템은 가장 먼저 게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튜토리얼, 기본적인 게임의 시간 제한 시스템, 그리고 괴물들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 시스템, 그리고 일시정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그러한 제한 시스템과 소지품과 리스폰이 자동으로 랜덤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넣을 예정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방탈출 게임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퍼즐 시스템, 다른 플레이어와 같이 탈출을 실행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 시스템, 기본적인 게임의 포인트를 알아볼 수 있는 포인트 시스템, 그리고 랜덤하게 층마다 배정되는 그러한 괴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팀의 업적과 비슷한 그러한 컬렉션을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 게임의 중요한 특징은 로그라이크가 적용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 로그라이크는 어떤 루트를 이용하는가에 따라 층별의 루트가 전체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방 A에서 시작하게 될 경우 탈출 시 자동으로 B, C, D 중 하나의 방을 선택하여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B라는 의미 없는 방으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C와 D와 같은 탈출하는 방과 연결되는 방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탈출 게임이 이동 방향이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또 버려지는 방들이 많았다면 저희는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플레이의 랜덤성을 높이고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로그라이크 적용은 각 층의 플레이 시간에 따라 또 바뀌게 되는데요. 이 각 층 플레이 시간에 따라 이동이 변화하게 되고 이벤트나 핵심 이벤트의 발생 여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층의 경우 방탈출 시 자물쇠나 비밀번호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엔딩이 바뀌게 됩니다. 또 4층의 경우에는 제한시간 120분에서 100분 이상 소요가 될 경우 가스로 정신을 잃고 3층에서 일어나며 이 경우 기존의 플레이와는 상관없이 자동으로 배드엔딩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3층의 경우에는 총이라는 무기를 습득할 수가 있는데 이 총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엔딩이 달라지게 되고요. 2층의 경우에는 탈출을 위해 살인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내가 살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트루 엔딩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루트를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은 층별 조감도입니다. 5층은 나무로 된 문과 가구, 평범한 집에서 탈출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단서들로 대부분 방탈출에서 활용되는 자물쇠, 암호, 컴퓨터 등이 활용됩니다. 2층의 특징으로는 엔딩을 판별하는 분기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층은 어린이집처럼 밝고 수영장, 볼풀, 놀이터 등 어린이들의 놀이기구가 많이 등장합니다. 단서들로는 수수께끼, 장난감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야 하고 분위기와 대조되고 시간마다 가스가 분출되며 30분 안에 층을 탈출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게임 오버가 됩니다. 3층은 폐광옥과 비슷하며 빛이 거의 없고 부서진 가구들과 쇠창살이 많으며 손전등을 활용하여 어둠 속에서 단서를 찾아 탈출해야 합니다. 2층에서도 엔딩을 판별하는 분기점이 존재합니다. 2층은 정해진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넓은 외부에서 탈출하며 4층과 마찬가지로 20분의 제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또한 신문, 뉴스 등을 통해 주인공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복성이 등장합니다. 1층은 배드엔딩의 최종층으로 밖으로 탈출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면서 본인이 살인자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서들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지하 1층은 노말 엔딩의 최종층으로 주인공은 자신의 정체와 살인자였다는 것을 깨닫지만 본인을 가둔 설계자의 진위를 파악하지는 못한 채 기억을 잃고 5층에서 다시 깨어나며 무간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하 2층은 트루 엔딩의 최종층으로 주인공은 자신의 정체와 자신이 있는 공간의 정체에 대해 깨닫고 속죄하며 꿈에서 깨어나 다른 공간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후속작을 암시합니다. 다음은 저희 게임 포스터인데요.
게임의 테마에 맞게 어둡게 만들었고 게임의 대략적인 배경과 장소를 넣어 어떤 게임인지 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등장 괴물에 대해 층별로 설명하겠는데요. 우선 5층에 등장하는 괴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한 형태의 모양새와 이들이 공격하는 형태로는 이동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환풍구를 통해 이동하고, 공격성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수준의 힘으로 여러 번 공격당하면 게임 오버가 됩니다. 그리고 환풍구를 따라 이동하는데 이 위에서 떨어지는 형태로 등장하며 이동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네, 이 괴물은 5층에서 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괴물로는 3, 4층에 등장하는 괴물인데요. 네, 이런 형태의 괴물로 디자인을 하였고, 공격 형태로는 복도를 이용해 문을 부수며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은 괴물들 중 가장 떨어지며 그 주인공이 옷장이나 침대 밑에 숨으면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공격성은 가장 강함으로 붙잡히면 가장 높은 확률로 게임 오버가 됩니다. 네, 그 다음은 1, 2층에 등장하는 괴물인데요. 이렇게 사람 형태를 띈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들의 공격 형태는 벽을 통과하며 떠다니며 이동하고, 약간 귀신의 모습을 한 그런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은 중간 수준이고, 공격성은 힘이 센 괴물보다 기능이 높지만 데미지가 조금 덜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에 제한이 없고 벽 사이를 통과하지만 이동 속도가 느린 것을 느리게 설계하였습니다. 네,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과 판매 슬라이드인데요. 저번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은 저희가 설정한 비용이랑 예산을 고려하여 5만 원 초반대라는 다소 높은 가격이지만 이 정도 가격대를 설정해야 저희가 손익분기점에서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설정하였고요. 추가적으로 DLC를 출시할 경우 10% 이내외에 가격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3년치 예산 산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개발 일정인데요. 12월 말부터 2월까지 저희는 개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직원 관련해서 인력을 12월 동안 모집하고, 언리얼 엔진 개발로는 1월 초까지 개발 준비 및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1월까지 기능 구현 첫 번째를 마치고, 2월 말까지 두 번째 기능 구현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으로는 캐릭터와 괴물 3D 디자인을 1월 초까지 설정하였고, 그 뒤로는 이펙트, 배경, 게임 플레이, 아이템 등 소소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설정하였고, 이 모든 것들은 최종적으로 맨 밑에 테스트를 보시면 2월 말 중에 일주일 동안 게임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유치를 할 예정인데요.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투자를 할 그런 정부 예산을 받거나 그런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 및 수정은 1월부터 2월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저번에 저희가 설명드린 자금 조달인데요. 인큐베이터, 퍼블리셔, 지역 및 정부 지원금 사업 대출, 벤처 캐피탈,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이렇게 펀딩과 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네, 이 또한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고요. 네, 최근에 저희가 이 영상 기준 어제 일자로 12월 7일에 창업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해당 내용으로 수상을 하였고, 네, 해당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